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에 새벽부터 내리고 있는 비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강우량은 10에서 50mm,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기상대는 일요일인 모레 오전 한 차례 비가 더 내린 뒤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울산시가 시민신문고위원장을 포함해 개방직 자리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외부 수혈로 전문성 있는 인사를 뽑겠다는 개방경직의 취지와 달리 측근 챙기기와 논공 행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1호 업무인 시민신문고위원회를 맡을 위원장으로 차태환 씨가 임명됐습니다. 차 위원장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로 뽑는 대변인에는 전인석 씨가, 해양수산과장에는 자동차 운송회사 출신의 노영어 전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외부 인사가 수혈된 개방형직에 대해서는 선거 공신과 측근 챙기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송철호 시장의 변호사 사무장인 대변인 전인석 씨는 관련 경력이 시민단체 홍보 업무가 전부입니다. 때문에 울산시 정책을 알리는 4급 상당의 대변인 자리를 차지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북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복지여성국장에 오른 정복근 국장도 전형적인 농공행상 인사. 울산환경운동연합을 이끈 김영근 씨가 일자리 특보를 맡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반복된 인사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가령 인사위원장의 위계 비준이라든가 공무원 노조의 참여를 통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달여 만에 마무리된 개방직 인사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발표와 관련해 울산시는 김해 신공항 확장 지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에 오류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이와 관련해 부산, 경남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부울경 TF와 공동 검증 수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합니다. 실습 공간을 늘리고 모든 학부생이 관련 교과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102대의 컴퓨터가 한꺼번에 모여있는 대규모 실습실. 유니스트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해 새로 갖춘 연구 공간입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 연산을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와 대용량의 서버가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장비들은 고성능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유니스트의 모든 학부생은 전공과 상관없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학부생을 위한 빅데이터 관련 교과목도 신설해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 교육을 강화하여 졸업 후에 학생들이 빅데이터 대비 4차 혁명 대비 고급 인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니스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외에도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달 28일부터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취지는 좋은데 단속이나 처벌 규정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71살 윤모 씨가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윤 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머리를 크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에 간 환자의 38%가 머리를 다친 걸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태화강 둔치. 하지만 대부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거 덮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 잠시 나왔다가 고스부지에 바람 실어 댕기고 일하는데
공공 자전거를 빌려주는 중구의 대여소 3곳은 이미 140여 개의 안전모를 비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 담당자는 개정법이 별도의 벌칙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단속은 물론 처벌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다수는 지금 요 가까이 공원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그 안전모 착용을 좀 꺼려 합니다. 가구당 평균 한 대 이상 자전거를 보유하는 자전거 시대에 안전모를 둘러싼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울산 어촌에서 보상금을 노리고 등록한 가짜 해녀가 많다는 의혹을 제기한 울산 MBC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행정당국은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정부의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주민 100여 가구에 등록된 해녀 수가 130명이 넘는 울산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해경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들이닥칩니다. 여기저기서 국가공공기관들과 주고받은 보상 관련 문건들이 나오고 어촌계장 소유 벤츠 승용차에는 은행 통장이 무더기로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본인들이 현재 생산해 줄 겁니다. 본인들이 이거 본인 수치가 다 똑같은데 본인들이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줍니다. 중앙한테. 안 갖다 주는데 보상 등급이 매기 전에 해경은 검찰과 공주에 어촌계 사무실 등에서 2박스 분량의 서류를 확보해 울주군 8개 어촌계 1000여 명의 해녀 명단 분석을 마쳤습니다. 가짜 해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와 사는 대기업 직원 아들 3형제가 모두 해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 신분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구순의 노인도 수년째 보상금을 챙겼습니다. 실제로는 폐가인 집에 해녀 2가구가 사는 걸로 등록해 수억 원의 보상금을 타냈습니다. 해경은 보상금 사기가 해녀뿐 아니라 어선어업이나 전복 종폐 사업에까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잡업을 하시는 해녀분들은 극히 일부, 대다수가 이름만 등록돼가 있는 해녀분들. 보상금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가짜 해녀가 많다 보니 진짜 해녀가 받을 몫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해녀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마을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어촌계장에게 눌려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83살 할매가 발목도 하면 안 되시는 사람이 900만 원 나왔다는데 저는 100만 원 통장에 넣어주더라고요. 실제로 방송 이후 일부 마을에서는 어촌계장들이 해녀들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며 입막음에 나서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저게 재미식인다. 절대 좋다 하지도 말고 밥을 사지 말고 이래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가짜 해녀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1,000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경험도 짧고 담당 차장들이 정상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울주군은 전국적으로 이 같은 보상금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녀 신고제를 폐지하고 실제 업량에 따라 보상을 받도록 수산업법을 고쳐달라고 해양수산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수확한 어획량, 생산량을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촌계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입니다. 국내 유일의 산악영화 축제인 2018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오늘 오후 6시 30분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필두로 안성기, 이정재 등 인기 배우들이 참여하는 그린카펫, 가수 김현우의 축하 공연에 이어 개막작 던월 상영순으로 진행됩니다. 3회째를 맞는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11일까지 5일 동안 8개의 상영관에서 41개국 139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특히 북한 영화 4편도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중국 혁신도시 내 상업시설 입점과 관련해 아직까지 사업 방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세계는 최근 중국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혁신도시 부지를 놓고 지역 상권에 적합한 사업체 형태를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방향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신세계가 매입한 부지가 혁신도시 전체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업 방향을 정해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대상지였던 일부들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큰 틀이 바뀌는 셈인데 사업 지연 등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부산 박준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부두인 부산항 1부두. 북항 재개발 사업 대상지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는데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원형 보존을 결정했습니다. 피란 수도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올릴 가치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북항 재개발 사업 큰 밑그림이 흔들리며 또다시 혼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당초 1부두를 지나는 큰 도로가 예정됐는데 이 도로 건설이 무산되면서 향후 교통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1부두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건설을 검토했지만 쉽지 않다며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 지연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1부두에 예정됐던 복합 도심지구 면적도 크게 축소돼 북항 재개발 지역의 주거 기능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1부두 보존과 북항 재개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을 전제로 수립해뒀던 간통도로 문제라든지 또 도심 복합지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매립을 하지 않고도 연결하고 또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양기관이 긴밀히 협의해서 오페라하우스 건립 중단과 부산 본부세관 잔류 결정, 부산 공공청사 축소에 이어 1부두마저 보존되면서 북항 재개발 청사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일대에 수중 로봇 등 해양 첨단 장비 개발과 시험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지역 해양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이규설 기자입니다. 해저에서 고압으로 물을 쏴 땅을 파고 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우리티. 마치 포크레인처럼 깊은 바닷속에서 안반을 파헤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 있는 수중 로봇 우리알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동해바다 100m 해저에서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매설 속도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2km/h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수중 건설 로봇들은 지난해 6월 포항 영일만항에 들어선 수중 건설 로봇 복합 실증센터에서 개발됐습니다. 각종 해양 관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수중 드론도 경상북도 주도 아래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중 로봇과 수중 드론을 싣고 먼 바다로 나가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3,000톤짜리 해양기술 시험평가선 도입도 확정됐습니다. 평가선은 영일만 신항에 정박할 예정인데 이미 예산 확보를 마쳤습니다. 전용 선박이 아주 정밀한 시험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장비나 로봇의 성능을 엄밀하게 평가를 해서 향후에 아주 신뢰도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여기에다 포항 영일만 3 일반 산업단지에는 오는 2021년까지 실제 바다에서 시험한 자료를 계량화해 분석하는 시험평가원도 건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 영일만항 일대에 로봇 등 해양 장비 개발과 시험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구축되는 겁니다. 수중 로봇과 드론은 세계적인 첨단 기술로 산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련 생산업체와 연구기관이 포항에 둥지를 트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모두 완성되면 포항 영일만항 일대가 해양 신기술 연구 개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문수 야구장을 제2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울산 경기가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립니다. 어제 선발 노경은의 무실점 호투에 힘입어 SK를 10대 0으로 완파한 롯데는 오늘은 우한 정통파 김원중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롯데는 52승 2무 59패 4할대 승률로 8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올 시즌 울산에서 치른 6경기에서는 5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풀무원 계열사의 급식으로 초코케이크를 납품받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 환자가 나타난 가운데 울산에서도 관련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북구의 한 고등학교와 남구의 한 중학교가 풀무원 계열사로부터 급식을 납품받았고 이 중 지난 3일 점심 식사에 초코케이크를 제공했던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9명이 발열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내일까지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고 북구 보건소는 현재 해당 학교를 상대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구의 중학교도 최근 이 케이크를 제공했지만 현재까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S-오일 온상 공장의 탈황 촉매 교체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제 11시 20분쯤 울주군 온산읍 S-오일 온상공장의 탈황공정 반응기에서 촉매 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45살 박모 씨가 높이 12m의 반응기에 올라가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조선업 장기 침체로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동구에서 오늘 채용박람회와 일자리 토론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동구 전화체육센터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채용 박람회가 열려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등 22개 기업이 조선업 실퇴직자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동구청에서 울산시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신중년 5060 일자리 해법, 울산에서 보고 듣고 찾는다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정부와 여당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울산의 주력 산업은 물론 1차 공공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단 측과의 마찰로 직위 해제를 당한 서휘수 세인고 전 교장은 어제 울산시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인고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을 승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 전 교장은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세인고 재단 측과 학부모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며 시 교육청의 공정한 평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휘수 전 교장은 지난달 세인고 학교법인인 울산학원과의 협의 없이 학교 공립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비가 약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울산은 지역 간의 강수 편차는 있겠지만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많게는 50mm 정도입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울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으로 비구름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가시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고 낮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양산과 부산 2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6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25도로 선선하겠고요. 일요일 오전 중에는 한때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산시 건축사회에서 2018 시민건축대학 참가자를 9월 7일까지 접수합니다. 북구청에서 제7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9월 8일에 개최합니다. 울산광역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 극복의 날 공감 캠페인을 9월 9일에 진행합니다. 울산시설공단에서 2018년 제4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9월 12일에 개최합니다. 울산시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교육 특강 참여자를 9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북구청에서 9월 열린명사 아카데미 무료 강연을 9월 19일에 진행합니다. 울산 YMCA에서 찾아가는 뻔뻔 어린이 경제교실 참가단체를 선착순 접수합니다. 평화주간 보호센터에서 1:1 멘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